안녕하세요. 1분 세무 이경빈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자녀증여 2탄으로 요즘 핫한 혼인, 출산 증여 재산 공제를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혼인, 출산 증여 재산 공제라는 카드를 통해 정부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데요. 한도가 무려 1억 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시고 무턱대고 혼인, 출산 증여 재산 공제를 잘못 적용받으시면 나중에 증여세가 오히려 추징될 수 있어요. 결혼하고도 혹은 자녀를 출산하고도 억울하게 증여세를 추징당하지 않도록 이번 영상에서 주의하실 사항을 모두 안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혼인 출산 증여 재산 공제의 한도가 1억 원이라는 것만 간단히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공제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혼인 출산 증여 재산 공제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 즉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반 증여 재산 공제, 보통 자식이 받으면 5천만 원이겠죠? 아무튼 이것과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예요. 혼인 또는 출산, 입양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줄여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2024년에 신설되었어요. 그래서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됨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자, 그럼 혼인 출산 증여 재산 공제란 두 가지입니다. 혼인과 출산인데요. 먼저 혼인 증여 재산 공제부터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혼인신고일로부터 과거로 2년 이내 그리고 미래로 즉 향후 2년 이내로 증여를 하면 공제한도 1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혼인 증여 재산 공제의 혼인신고일이라는 기준일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결혼관계 증명서상의 신고일이 그 기준일임을 혼동하셔서는 안 돼요. 예시를 하나 보실게요. 21년 11월에 한 부부가 결혼식을 올렸고요. 부득이하게 22년 12월에 혼인신고를 관할 구청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4년 8월에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의 현금을 계좌이체로 받았어요. 여기서 질문, 이 부분은 혼인증여 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60초 후에 죄송합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24년 12월까지 증여세를 신고한다면 혼인증여 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혼인신고일은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고일을 의미하므로 결혼식 일자와는 무관해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만약 23년에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이지만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혼인증여 재산 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다음으로 출산 증여 재산 공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녀의 경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받고 신고한다면 출산 증여 재산 공제를 1억 원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출산 증여 재산 공제는 혼인 증여 재산 공제랑 다르게 기준일로부터 과거로 2년 이내 증여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헷갈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볼게요. 23년 12월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고요. 24년 1월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 증여 재산 공제에 적용 가능할까요? 이번 케이스는 적용이 불가능해요. 첫 번째로 출산 증여 재산 공제는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증여분부터 출산 증여 재산 공제가 적용이 가능해요. 두 번째로 24년 1월 1일 이전 증여분은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혼인 출산 증여 재산 공제는 현금만 가능할까요? 지난 영상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일반 증여 대상과 동일하게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어요. 자동차, 주식, 부동산 등 유형의 재산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보여드리는 증여행위와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보험을 이용한 증여행위, 저가 또는 고가 매매에 따라 얻은 이익, 채무 면제 또는 변제에 따라 얻은 이익,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퇴출받아 얻은 이익,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얻은 이익,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 예시를 볼게요. 증여자인 부모님이 23년에 수증자인 자녀에게 23년에 결혼 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24년에 자녀는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했어요. 자녀는 24년부터 혼인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돼서 1억 원 한도로 증여가 면제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녀는 1분 세무의 첫 번째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채무 즉 빌린 돈을 면제받거나 변제받은 것 또한 증여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안 받기로 약정하고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면 적용이 가능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자인 자녀가 빌린 돈을 면제받음에 따라 얻은 이익은 혼인, 출산 증여 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빌린 돈을 면제받기로 약정하더라도 혼인, 출산 증여재산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듣고 보니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이런저런 제한이 많은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증여받은 재산의 용도가 혹시 제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든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여도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적용이 가능해요. 자, 지난 영상을 잠시 복습해 볼게요. 일반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한도의 금액을 적용해요. 익숙하시죠? 지난 영상의 한 페이지를 발췌해 왔어요. 직계비속에 대해 5천만 원이 적용되고요. 배우자에 대해서는 6억 원이 적용되어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5천만 원이 적용되고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라면 1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각각 동일인으로부터 수차례 증여받는다면 10년을 통산하여 해당 인원별 한도 금액을 적용받아요. 다시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로 돌아와 볼게요.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다르게 수증자 기준 평생 적용 한도는 1억 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예요. 초혼이고 아직까지가 아이가 없었고요.
24년 1월 1일 이후 각각 현금 증여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24년 1월에 첫째 아이가 태어나서 6천만 원을 증여받고 같은 달에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한도 6천만 원을 적용받았어요. 그리고 둘째가 26년 2월에 태어나고 4천만 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해서 남은 한도 4천만 원에 대해 적용받았어요. 즉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첫째든 둘째든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세를 신고한다면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후 셋째부터는 한도가 없으니 적용받을 수 없겠죠? 이번에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사례예요. 이 남자는 24년 1월에 초혼으로 결혼하고 같은 달에 혼인신고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혼하고 26년 2월에 재혼하고 마찬가지로 같은 달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각각 6천만 원, 4천만 원을 현금 증여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재혼도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당연히도 적용 가능해요. 한 사람에 대해 초혼이든 재혼이든 평생에 걸쳐 1억 원의 한도가 적용되는 것이에요. 자, 이번엔 심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24년 1월에 초혼으로 결혼하고 같은 달에 혼인신고를 했고요. 24년 12월에 첫째를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같은 달에 했네요. 각각 현금으로 6천만 원, 4천만 원씩 증여를 받았고요. 이렇게도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이 될까요? 이번에도 역시나 가능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할당된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은 초혼이든 재혼이든 상관없이 출산은 첫째든 둘째든 상관없이 모두 합쳐서 최대 1억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다만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 가능하고요. 혼인이라면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이지만 출산이라면 출생신고일 이후로 2년 이내라는 점을 혼동하셔서는 안 돼요. 이론과 사례를 모두 공부하셨으니 주요 Q&A를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2년이 경과해서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지 못한 상황이네요. 둘째가 태어난다면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앞의 이론을 충분히 열심히 들으셨다면 답하실 수 있어요. 네,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 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둘째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 방금 전 질문과 동일한 상황인데 증여를 자녀의 출생일 전에 미리 하고자 하는 케이스네요. 가능할까요? B. 틀렸습니다. 혼인증여재산 공제와 다르게 출산증여재산 공제는 출생일, 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증여계획이 있으시다면 자녀의 출생일, 입양신고일 이후에 증여받아야 출산증여재산 공제 한도 1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재혼이고 곧 자녀를 출산할 예정인데 출산증여재산 공제가 적용 가능할까요? 초혼에 증여받은 금액이 없고 자녀 출산도 없었다고 가정할게요. 내 앞에서 배운 것처럼 초혼,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증여재산 공제를 당연히 적용받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질문, 조금 심화 버전이에요. 미혼인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경우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위에서 배우지 않았지만 충분히 유추해서 답을 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미혼이라도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을 하더라도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 관련 꿀팁을 간단히 알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을 통해 우리는 결혼 시 신랑과 신부가 각각 그 전에 증여를 받은 이력이 없다면 최대 1.5억 원씩 총 3억 원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타 친족 증여 공제를 한 번 더 활용한다면 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어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라면 1천만 원의 공제 한도가 발생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아들의 아버지는 직계 존속인 아들에게 최대 1.5억 원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로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고요. 며느리는 결혼과 동시에 4촌 이내 인척이 됩니다. 따라서 기타 친족에 해당하므로 며느리에게도 1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에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아들은 결혼과 동시에 장모님의 사위가 되어 4촌 이내 인척이 되므로 마찬가지로 1천만 원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답니다. 기타 친족의 증여 한도까지 활용한다면 부부는 증여세 없이 최대 3.2억 원까지 증여를 받을 수 있어요. 과거에 증여를 받은 이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또 양가 부모님의 금전적 지원 여력에 따라 계획이 다르실 테니 상황에 맞추어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세무상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라도 세무상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해서 1분 세무 이경빈 회계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